마저 가보겠습니다. 예, 179페이지고요. 6.8은 텍스트를 BOW로 인코딩하기입니다. 이제 텍스트 데이터에서 특정 단어의 등장 횟수를 나타내는 특성을 생성한다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이클런의 카운트 벡터라이저이라는 모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특성으로 변환하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하나는 BOW 모델입니다. BOW라는 것은 Back of Word라는 것이고요. BOW 모델은 텍스트 데이터에 있는 고유한 단어마다 하나의 특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특성은 각 단어가 샘플에 등장한 횟수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번 등장하는 단어의 특성 값은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장하는 횟수를 담고 있는 것을 BOW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실 이제 예제에서는 작은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했지만은 실전에서는 텍스트 데이터의 샘플 하나가 책 한 권 분량일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가 엄청 많을 때. 그래서 BOW 모델이 데이터에 있는 고유한 단어마다 특성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수천 개의 특성을 가진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행렬의 크기가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따금씩 행렬이 메모리를 매우 많이 차지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행히도 일반적인 BOW 특성 행렬의 특징을 사용하면은 데이터 사용 공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어는 다수의 샘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BOW 특성 행렬의 값은 대부분 0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행렬을 희소 행렬이라 부르죠. 희소 행렬은 0이 아닌 원소들로 돼 있는 행렬을 희소 행렬이라 합니다. 그래서 행렬의 모든 원소를 저장하는 대신에 0이 아닌 값만을 저장하고 나머지 원소는 모두 0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소 행렬이 출력이 되고 그 희소 행렬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매우 큰 특성 행렬을 다룰 때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고요. 카운트 벡터라이저의 장점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희소 행렬을 출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num파이를 임포트 해주고요. scikit-learn의 feature extraction.txt라는 패키지에서 count vectorizer이라는 모듈을 임포트 해줍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에 텍스트를 생성해 주는데 I love Brazil, Brazil, Sweden is best, Germany beats boss. 예, 저런 세 문장이 들어있는 텍스트를 하나 생성해 주고요. count라는 BOW 특성 객체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count는 large count, large vectorizer 가로, 그 다음에 back of words는 요 count BOW 특성 행렬을 생성해주는 객체 count에다가 fit transform text data 하면은 적용이 돼서 BOW가 모델로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print back of words를 하면은 출력 결과가 희소 행렬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 말은 요 옆에 있는 거는 이 1이라는 것의 위치인 것이고요. 0,6자리에 1이 있고 0,3자리에 2가 있고 1,7자리에 1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요건 좌표고 얘는 좌표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요 1, 2, 1, 1, 1이라는 것은 요 아까 BOW 모델이 그거랬죠. 각 단어가 샘플에 등장하는 횟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샘플 안에는 I love Brazil, Brazil, 브라질만 2번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한 번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이 이 2번은 브라질인 거고 나머지 1은 전부 다 각 단어들이 한 번씩 들어가 있는 이런 식으로 BOW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 BOW 모델은 기본적으로 희소 행렬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희소 행렬의 형태는 이렇게 되고, 이거의 전체 형태는 3x8의 스파르스 매트릭스입니다. 스파르스 매트릭스가 희소 행렬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렇게 희소 행렬을 만드는 이유가 메모리를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지하는 것이고, 이게 3x8이니까 요 위치에 이 값들을 넣고 나머지 자리에는 0을 채워주면 되는 그런 원소라고 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렬의 모든 원소를 저장한 대신 0이 아닌 값만 저장해서 희소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원소는 모두 0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희소 행렬을 반환하기 때문에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라면 희소 배열로 출력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왜?
그 메모리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위에 예제는 간단하기 3x8이라서 간단하기 때문에 앞에 1장에서 배웠는데 희소 배열을 밀집 배열로 바꾸는 메서드가 하나 있습니다. toArray라는 메서드인데 toArray 메서드를 사용해서 희소 배열을 밀집 배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backofwords.toArray 하게 되면은 toArray 하게 되면은 그 backofwords 요 안에 요런 밀집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 위에 요 밀집 배열과 요 희소 배열을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0,6 하나 둘 셋 넷 다 인덱스로 가겠죠. 012, 012, 3, 4, 5, 6 요 자리 0,6자리에 1 그 다음에 0,3자리에 2 그래서 요 위치에 요 원소들을 다 배치하고 나머지 자리에 0이 들어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게 백오브 워즈 요거는 희소 행렬로 기본적으로 희소 행렬을 반환합니다. 요게 희소 행렬의 형태인 거고요. 희소 행렬이라는 것은 0이 아닌 원소들만 저장되어 있는 행렬을 희소 행렬이라 합니다. 요 왼쪽에 있는 애들은 위치, 좌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값은 그 위치에 할당되는 값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들이 무슨 뜻이냐? BOW라는 것은 그 데이터에 있는 고유한 단어마다 특성 하나를 만듭니다. 그 특성이라는 것은 샘플에 등장한 횟수, 카운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에 나타나는 카운팅, I는 한 번, 러브도 한 번, 브라질만 두 번, 스웨덴 한 번, 뭐 베스트 한 번, 뭐 절메니 뭐 이런 식으로 다 한 번씩. 그래서 다 횟수들로만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 0,3에 들어가는 값 2. 그래서 요 희소 행렬을 밀집 배열로 변환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했을 때 자리 인덱스로 0,3이라는 것은 0, 1, 2 인덱스로 해서 0,0, 1, 2, 3 해서 요 자리에 2가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 자리 요 해당되는 좌표값이 아닌 3x8이라는 것에 나머지 자리는 모두 0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그냥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BOW 모델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get feature names라는 메서드 기억나십니까? 특성들에 연결된 단어를 확인할 수 있는 get feature names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요 count vectorizer이라는 객체를 생성했는데 요 count의 이름들 특성에 연결된 단어들을 확인해 보면은 그 ABC 순으로 비츠, 베스트, 보스, 브라질, Germany, 이슬러브, 스웨덴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벡터라이저는 BOW 특성 행렬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편리한 매개 변수를 많이 제공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ngram range라는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ngram range는 기본적으로 모든 특성은 단어 하나, 요 비츠라는 단어 하나, 베스트라는 단어 하나, 뭐 보스라는 단어 하나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각 특성을 단어 2개, 2g, 단어 3개, 3g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ngram range 매개 변수일 거고요. ngram range 매개 변수로 ngram의 최소와 최대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gram range를 2,3으로 줬다. 그러면 2g과 3g을 모두 만드는 이런 매개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stop words 매개 변수가 있는데 오늘 했었죠. stop words는 불용어입니다. 불용어.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유용한 정보를 거의 담고 있지 않은 매우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stop words라 불용어라고 하는데 요 내장된 리스트나 사용자가 지정한 리스트에 포함된 불용어를 제거할 때 stop words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vocabulary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대상 단어나 구를 제한할 때 쓰는 vocabulary 매개 변수입니다. 이거를 사용하면은 국가 이름만 담은 BOW 특성 행렬을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count 2g은 large counter vectorizer ngram range 1,2 그러면은 1g 아니면은 단어 1개나 단어 2개로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stop words는 English 영어 불용어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vocabulary는 브라질이라는 국가 이름만 담은 BOW 특성 행렬을
만드는 객체 count 2g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백은 요 count 2g을 요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합니다. 피트 트랜스폼을 해서 print back 하면은 보캐블러리가 브라질이기 때문에 브라질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요 위에 텍스트 데이터를 보면은 국가 요 보캐블러리를 브라질로 했기 때문에 국가 이름만 담은 BOW 특성 행렬이 나오는데 요 텍스트 데이터에 나라가 3개 등장합니다. 브라질, 스웨덴, 저머니 이렇게 3개가 등장하는데,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보면은 브라질이 맨 먼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저머니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스웨덴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국가 이름만 담은 특성 행렬을 했을 때 print back 하게 되면은 희소 배열이 출력되는데 0,0 자리에 2라는 것은 브라질이 2번 나오니까 브라질의 특성을 2라고 가리키는 것이고요. 요 백을 밀집 배열로 바꾸면은 200이 나옵니다. 요 첫 번째 2는 브라질, 그 다음에 요 0은 뭐 저머니가 되겠고, 요 뒤 마지막 0은 스웨덴이 되겠죠. 그래서 요 count 2g의 vocabulary 언더바 이렇게 하면은 요 특성의 이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브라질은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여기 영어 불용어는 삭제하겠다 했고, 보캐블러리는 대상 단어나 구를 제한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단어를 브라질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브라질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이 어디 나오냐? 2번 나온다. 어디에? 0,0에. 그래서 200. 여기 이제 브라질이라 해가지고 나라 이름, 국가 이름만 담은 BOW 특성 행렬을 생성한 겁니다. 이 텍스트 데이터에 2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브라질. 근데 여기는 요 텍스트 전체에 대해서 나온 횟수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 요 밑에는 보캐블러리라고 해서 대상 단어나 구를 제한한 겁니다. 브라질이라는 단어를 제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 이름만 나오게. 그래서 여기 국가 이름 보면 브라질, 스웨덴, 저머니. 예, 그렇죠. 브라질, 스웨덴, 저머니. 근데 01000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여기는 횟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 안에서 어디 말씀이십니까? 그 아까 그 여기 뭐지? get features name 하면은 여기 ABC 순으로 비트, 베스트, 보스, 브라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브라질이 4번째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브라질이 여기 4번째 나와서 여기 2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국가 이름만 담은 BOW 특성 행렬입니다. 아까 보면은 그 알파벳 순서대로 나왔었죠. 얘네들이 이름들이. 그럼 여기 나라 이름이 브라질이 먼저 나오고, 저머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웨덴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처음에 여기가 이제 브라질 자리고, 여기가 저머니 자리고, 여기가 스웨덴 자리죠. 여기 보캐블러리 브라질이 나라 이름만 뽑는 겁니다. 나라 이름 뽑을 걸 텐데. 예. 브라질이죠. 브라질 위치. 오케이. 그러면 국가 이름만 담은 게 아니고 여기 보캐블러리를 브라질로 설정해서 브라질만 나오게 한 거죠. 그죠? 브라질만. 그럼 특성에서 그 텍스트 데이터 안에 브라질이 2번 나왔습니다. 그죠? I love 브라질. 그래서 브라질만 출력을 한 거죠. 저 백 안에는. 그래서 희소 배열인 겁니다. 희소 배열을 출력을 해서 프린트 백을 했는데 브라질만 나왔으니까 브라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0,0에 브라질 2번. 그러니까 브라질만 출력을 한 거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브라질로만 제한을 한 거죠. 그 텍스트 데이터를. 브라질만 2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력을 했더니 브라질 하나밖에 없으니까 0,0 자리에 브라질이 2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밀집 배열로 바꿨더니
이제 그 자리 말고 나머지 다 그냥 0으로 채워 넣는. 근데 왜 저게 3바이 1 배열이 되는지는, 그러면은 예. 오 마이 갓.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3바이 1에 그 백 안에 3바이 1에 희소 행렬이 만들어졌다고 나옵니다. 왜 3바이 1일까요? 아니면은 요 불용어를 잉글리시라 해가지고 여기서 불용어를 다 제거한 거 아닐까요? 예.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카운트 벡터라이저의 매개 변수로 스탑 월즈 한번 주겠습니다. 월즈는 잉글리시 이렇게 주겠습니다. 불용어를 영어로 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불용어를 아예 안 줬을 때 얘가 3바이 8이라는 희소 행렬이 나왔죠. 근데 이제 만약에 불용어, 그러니까 밑에는 불용어를 영어 불용어를 줬을 때 얘는 3바이 1이라는 특성 행렬이 그 희소 행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그 영어 불용어를 제거해야겠다 하면은 얘는 또 3바이 6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줄어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용어를 빼고. 그래서 이게 3바이 1로 나오는 이유가 엔그램 레인지랑 스타월즈 잉글리시 때문에 3바이 1로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엔그램 레인지는 이게 뭘까? 저 엔그램 레인지가 저도 엄청 그렇게 확 와닿은 게 아니라서. 예. 엔그램 레인지라는 거는 그 BOW라는 거는 단어 하나마다
특성을 하나씩 가지는 거죠. 횟수를 가지는 건데 이것이 맞지 않으면 각 특성을 단어 2개나 3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각 특성을 요 단어 2개의 특성을 하나를 만든다는 건가? 단어 2개의 특성 하나, 그러니까 단어 하나마다 특성을 하나씩 주는 게 원칙인데 단어 하나의 특성을 못 줄 때 단어 2개의 특성을 하나를 주거나 단어 3개의 그 특성을 하나씩 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요 매개 변수로 예,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요거로 ng램의 최소 크기와 최대 크기를 지정해 준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요 예제를 가지고 n그램 매개 변수도 안 줬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단어 하나의 특성 하나를 준 거겠죠. 근데 여기서 n 여기서 n그램 레인지를 1,2를 한번 주겠습니다. 1,2를 주고 1,2를 주고 그러면 크기가 더 커집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예, 커졌습니다. 아까 3바이 8이었는데 3바이 14로. 그래서 요 카운트에 피처 네임을 출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아까 비츠 하나에 했는데 비츠 하고 그다음 비츠 보스 그다음에 베스트 그다음에 보스 브라질 저머니 비츠 이즈 베스트 러브 브라질 스웨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요 밑에를 보면은 여기에다가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랜덤 얘는 그러면은 단어를 특성을 2개당 또 하나씩 해라 뭐 그런 말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1,2를 했습니다. 그쵸? 그럼 카운터 2g에 카운트 2g에 get features name을 하게 되면은 좀 메서드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는 브라질만 나오네요. 여기에 n그램 레인지를 1,2로 하고 근데 이건 어쩌 보케블러리를 브라질로 뒀기 때문에 브라질밖에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냥 브라질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요런 느낌으로 예, 그냥 요런 넘어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BOW 모델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BOW는 어휘사전으로 많이 쓴답니다. 어휘사전이라는 거는 텍스트에서 고유한 단어를 추출하여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것을 어휘사전이라고 하는데 어휘사전은 카운터 벡터라이저의 보케블러리 언더바 속성의 딕셔너리로 저장이 됩니다. 요렇게 카운터 2g 보케블러리 언더바를 하면은 브라질 콜론 제로 이렇게 고유한 단어를 추출해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것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요 카운트 아까 카운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카운트가 얘네들 요 희사행렬에서 사용했던 요 get features name
얘네들로 가지고 어휘 사전을 만들 때 카운트의 보캐블러리 이렇게 속성을 이렇게 어휘 사전은 카운트 벡터라이저의 보캐블러리 속성의 딕셔너리로 저장되기 때문에 카운트 닷 보캐블러리 언더바를 하게 되면은 그 단어들의 고유한 단어를 추출해서 순서대로 번호를 이렇게 매깁니다. 요 번호는 그 알파벳 순서인 것 같고요. 비츠가 뭐 0번, 뭐 베스트가 1번, 보스 2번, 그다음에 브라질 3번, 그다음에 저머니 4번, 이즈 5번, 그다음에 러브 6번, 스웨덴 7번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으로 번호를 매긴 것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어휘 사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 카운트 벡터라이저의 매개 변수가 있는데 mx 언더바 df라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요 mx 언더바 df는 단어가 등장할 문서의 최대 개수를 지정해 주고요. 너무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제외할 때 사용합니다. 반대로 mmin df가 있는데 단어가 등장하는 문서의 최소 개수를 지정하고 드물게 등장하는 단어를 제외할 때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mxdf와 mindf를 0과 1 사이의 실수값을 지정하면은 전체 문서 개수에 대한 비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 df 뒤에 나옵니다. 그 도큐먼트 프리퀀시라 해서 문서 빈도라고 따로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그 문서에서 단어가 등장할 최대 개수 뭐 mxdf를 1로 지정하면은 너무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그냥 한 번씩만 나오게. 만약에 아까 브라질로 mxdf 1을 하면은 브라질도 하나만 출력이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저 mindf는 문서의 최소 개수니까 드물게 등장하는 단어를 제외할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mindf를 뭐 1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1 이하로 안 나오는 단어들은 한 번만 나오는 단어들은 이제 다 안 나오도록 이렇게 뭐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예제는 따로 존재하진 않고요. 그래서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어휘 사전을 만든다는 거에서 출발을 하는데 위에서 사용한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사용하면은 어휘 사전이 만들어집니다. 그 어휘 사전은 고유한 단어들을 추출해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것을 어휘 사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그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고유한 번호를 매겨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맥스 df와 민 df를 사용하면은 너무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빼고 너무 드물게 등장하는 단어를 뺀 때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둘을 0부터 1 사이에 실수값 지정하면은 뭐 그 문서에 대한 단어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운트 벡터라이저가 만드는 어휘 사전 크기를 제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휘 사전 크기를 그거는 이제 맥스 피처스라는 매개 변수로 지정하는데 전체 문서에서 빈도순으로 최상위 맥스 피처스 개의 단어가 추출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직접 문서를 가지고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죠. 따로 예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예. 그 다음은 이제 6.9는 단어 중요도마다 이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TF라고 해서 Term Frequency인데, 한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많이 등장할수록 그 문서에서는 중요한 단어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 문서에서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은 그 문서는 경제에 관한 문서이겠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한 문서에 특정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그것을 TF, 단어 빈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봤던 DF, 도큐먼트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이건 TF랑은 좀 반대로
특정 한 단어가 많은 문서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는 특정 문서에는 중요하지 않은 단어라는 뜻이고, 뭐 예를 들면은 텍스트 데이터의 모든 문서, 1번 문서, 2번 문서, 3번 문서, 그 모든 문서에 after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 단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DF, 문서 빈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서 하나에 똑같은 단어가 여러 개 나온다. 그럼 그거를 단어 빈도가 높다 하면서 단어 빈도라고 부르고 TF라고 부르고, 여러 문서에서 똑같은 단어가 많이 나타난다. 여러 문서에서 뭐 after 뭐 그런 것들, 뭐 전치사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하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이거를 DF, Document Frequency라고 합니다. TF와 DF. 근데 여기서 쓰는 거는 TF와 IDF가 쓰입니다. IDF라는 거는 영문서 빈도라고 하는데, TF와 DF 이 두 통계치를 연결해서 각 문서가 그 문서에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점수로 할당할 수 있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TF를 IDF에 곱합니다. 요 IDF가 영문서 빈도를 했는데 DF의 반대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수식은 저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TF 빼기 IDF T, D는 TF T, D 곱하기 IDF T. 여기서 T는 단어고 term이고 D는 document 문서입니다.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 같은데? 예. 영문서 빈도니까? 예. 역. 예. 프리퀀시. 문서 빈도에 중요하지 않아. IDF는 중요한 거일까요? 네, TF, IDF입니다. 그런 저게 통계치로 합니다. 예, TF, IDF.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둘 다 중요한 거 보는 거 아니에요? DF가 안 중요한 거 보는 거니까 IDF는 중요한 거 보는. 예, 식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요? 이겁니다. 예, 이게 이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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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죠. 저거 뺀 게 아니라, 이름인 겁니까? 전 뺀 건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TF, IDF의 T, D는 둘이 그냥 곱하는 거. 예. 그래서 저 TF, IDF를 사용하면은 투빗이나 영화 리뷰, 아니면 연설문 같은 하나의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 TF가 단어의 빈도,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문서에 등장하는 빈도를 비교합니다. 하는 그런 수학적인 통계치가 또 하나 나오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 TF, IDF를 하려면은 저 두 개를 곱해야 된다니까 각각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TF와 IDF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TF를 계산하는 방법은 사이클런에서 TF는 단순히 문서에서 나타나는 단어의 등장 횟수, 아까 저희가 위에서 했던 카운트 벡터라이저, 그 문서에서 나타나는 단어의 등장 횟수, 한 번 나오냐, 두 번 나오냐, 세 번 나오냐, 그런 거, 그걸 TF라고 하고요. IDF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답니다. 로그 1 플러스 DF 문서 빈도 분의 1 플러스 ND 문서의 총 개수, 그 다음에 전체 플러스 1.
df d, t는 단어 t가 단어 t의 문서 빈도, 즉 단어가 등장하는 문서 개수를 의미한답니다. 스몰 d요? 더큐먼트입니다. 예. 얼마나 등장하냐, 예, 얼마나 등장하냐, 예, 예. 분의 1 플러스 문서 전체 개수. 예, 그렇죠. 그냥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이클러는 저희가 엔트 노음으로 TF IDF 벡터를 정규화하고요. 저 결과값 TF IDF 결과값이 높을수록 그 문서에서는 더 중요한 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TF IDF는 사이클런이 제공하는데 TF IDF 벡터라이저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넌파일을 임포트 해주고 scikit-learn features extraction.txt 패키지에서 TF-IDF란 벡터라이저라는 모듈을 임포트 해줍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는 아까 위에랑 똑같은 브라질, 스웨덴, 저머니를 가져올 거고요. TF-IDF 객체를 생성해주고 여기 이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희소 행렬이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0,3자리에 이게 그 TF-IDF 공식 그 결과 값이겠죠? 요 아까 처음 나온 게 요 비츠니까 비츠의 TF와 IDF를 각각 계산해서 곱한 값이 뭐 0.89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다음 0.44, 0.5 뭐 이런 식으로 결과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 행렬을 요건 이제 희소 행렬이니까 요 행렬을 밀집 배열로 변환하려고 toArray 메서드를 쓰면은 요렇게 요런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아니 아까 요거에 대해서 하지 않았으면 똑같은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아까에 대해서 이게 똑같이 온 겁니다. 이건 이제 0,3, 0,6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0,3, 0,6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의 이름들을 찾아보니까 알파벳 순으로 비츠, 베스트, 보스, 브라질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비츠, 베스트 이렇게 가는 거, 여기가 비츠, 베스트, 보스, 브라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열들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똑같이 옆에 있는 여기는 이제 이 값 아까 그 비츠, 베스트 그 값들의 위치인 거죠. 희소 행렬을 반환하니까. 예, 요 텍스트 데이터 요 하나 요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 옆에 계산값은 이제 TF 곱하기 IDF가 되겠죠. 지가 여기서 TF랑 IDF를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한 거겠죠. TF, IDF. 그래서 요 결과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한 단어. 그러면 제일 높은 게 0.89. 이게 아마 브라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브라질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를 밀집 배열로 변환하면은 그 값들이 요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0을 다 넣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보니까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예. 어우. 아니요. 위에 거를 실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나오네요. 한 줄로 안 나오네요. 이쁘게 나올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케블러리처럼 TF-IDF의 어휘 사전, 아까 요 TF-IDF의 어휘 사전을 만들어 보면은 요 그 각 단어들마다 고유한 단어들마다 순서대로 이렇게 사전을 볼 수 있고요. 비츠 그냥 임의로 그냥 순서 붙여준 겁니다. 알파벳 순으로 0 비츠 먼저 나오고 베스트 나오고 보스라고 이런 식으로.
단어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TF, IDF 벡터라이저의 매개 변수인 겁니다. 얘의 매개 변수. 첫 번째로 이제 스무스 IDF라는 게 있는데 기본값이 true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무것도 안 써줬죠. 이렇게 기본값이 true니까 이거를 true 기본값이 true이며 앞서 제시한 공식 그 아까 그 로그 이 식이 사용된답니다. 이 식이 사용되는데 로그 안에 분모와 분자의 1을 더하면 그냥 저 수식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왜 여기에 1을 더하고 왜 여기에 1을 더하고 왜 여기에 1을 더하는지 그냥 이 로그를 0으로 만들게 하지 않기 위 여기를 0으로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1을 더해주는 겁니다. 예, 그런 말이고요, 그냥. 그래서 이 스무스 IDF를 false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분모와 분자의 1을 더하지 않는 공식, 이 공식을 이렇게 1을 다 뺀 공식, 이 분모와 분자의 1을 뺀 공식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그다음 요 TF, IDF의 벡터라이저도 앞서 얘기한 카운트 벡터라이저의 매개 변수, ngram range, max df, min df, max pictures 등의 매개 변수를 지원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 다루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끝났고요. 좀 살짝 문자열이라 그래서 좀 아마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